네, 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지요?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우리 3월의 공모주들은 4주차에 다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새 종목의 자금 배분 전략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K뱅크 다음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된 엑스비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붙였는데 그 이유는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엑스비스는 기존 레이저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기술인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솔루션의 핵심은 바로 비전 스캔 플랫폼 기술에 있는데요. 이게 AI와 로보틱스를 결합한 국내 최초의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지금 좋아하는 키워드가 다 붙어 있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비전 스캔은 레이저 빔을 특정 지점으로 향하게 만드는 레이저 스캔 헤드와 시각 정보를 분석하는 비전 시스템을 통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를 통한 용접이나 절단을 할 때 레이저 가공 장비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함으로써 품질의 일관성을 향상시킵니다. 뭔 소린가 싶죠? 그림도 너무 복잡하긴 하고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비전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가 어디를 쏘고 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쏘는지 실시간으로 관찰을 합니다. 관찰한 데이터를 AI가 바로 분석해서 좀 빗나갔네. 속도가 너무 빠르네. 이런 거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결과를 바로 반영해서 레이저의 위치나 속도, 세기 등을 실시간으로 보정하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량을 줄이고 가공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레이저 전체 공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로보틱스 기반의 올인원 시스템을 적용해서요. 공정 사이클 타임을 약 43%나 단축시키며 생산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런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비를 만들었는데 AX 웰드는 레이저 웰딩 장비고요. 금속 부품의 접합 공정을 수행하는 레이저 용접 장비입니다. 2차 전지 셀, 그리고 모듈, 전기차용 모터 부품이나 카메라 모듈 등의 조립 공정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 AX 커트는 절단 및 노칭 공정을 수행하는 레이저 커팅 장비고요. 전기차 모터 부품이나 2차 전지 관련 부품, 그리고 전장 부품 등의 제조 공정에 활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AX 썰프는 금속 및 기타 소재의 표면을 처리하는 레이저 프로세싱 장비고요. 다음으로 AX 뷰는 플라즈마 센서와 OCT 기술을 적용한 검사 품질 보증 장비입니다. 용접부나 가공부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검증해 불량을 조기에 차단하고 생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회사는 2차 전지나 전기차 산업에 사용되는 레이저 가공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모비스와 배터리 3사가 주요 고객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영역별로 기술 경쟁력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배터리 쪽을 보시면 레이저 노칭 기술이 뛰어난데요. 로보틱스 기반의 고속 연속 공정을 기반으로 전극 시트가 이동하는 중에도 실시간으로 노칭 패턴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한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적 방식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현존 최고 수준의 고속 노칭 시스템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특히나 각형과 원통형에 대응 가능한 레이저 공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형의 경우에는요. 레이저 공정 수가 13개로 파우치형 2개, 원통형 5개 대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형의 수주가 증가하면 즉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최근 LG엔솔, 삼성 SDI, 테슬라 등의 ESS용 각형 배터리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좀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모터 쪽을 보시면 전기차 구동 모터의 고출력, 고밀도 요구가 증가하면서 헤어핀 권선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이 권선은 전기기기 내부에 전선 코일들이 감겨서 배치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이 헤어핀의 기술적인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체 끝단의 정밀 절연 제거, 디코팅, 그리고 레이저 용접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해요. 이에 대응해서 회사는 비전 스캔 시스템 기반의 고출력 블루레이저 디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헤어핀 권선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는 이탈리아나 독일의 대표 회사들 대비해서도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면서 현대모비스 그리고 LG 마그나,
같은 주요 완성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양산 공급 실적까지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전동화 부품용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은 엑스비스가 단독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22년에서 28년까지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레이저 건조 쪽의 기술력을 볼게요. 회사는 산업용 레이저 탑3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트럼프로부터 VC 셀 기반의 레이저 히팅 산업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국내 최초 레이저 건조 솔루션의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배터리사와 롤트롤 기반의 연속형 레이저 건조 시스템 데모 장비 공동 개발을 진행했고요. 2025년 말에 파일럿 라인의 납품도 완료했습니다. 최초로 2차 전지 공정에 적용되는 레이저 건조 장비라는 점에서 양산으로 전환됐을 때 수주 규모의 의미 있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부 의존도가 높았던 레이저 광원까지 턴키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 기여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자, 반면에 회사의 리스크로 꼽히는 대표적인 것은 현대차량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매출 쏠림 현상이 좀 강하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CES 2026에서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공개했죠. 2028년부터 제조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약 60개에서 100개가량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로봇을 포함한 현대차 그룹의 액추에이터는 전량 현대모비스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비스가 2025년에 이 현대차 그룹의 로봇 액추에이터 레이저 공정 장비를 수주했어요. 그래서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보급 확대에 따른 가장 직접적이고 큰 수혜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나 큰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더해서 피지컬 AI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기존에는 점착제, 초음파 용접 방식이 주로 사용됐지만 위치 정밀도의 변동성이나 긴 사이클 타임, 미세 흔들림 이런 한계가 존재해서 최근에는 레이저 용접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대요. 엑스비스는 24년 하반기 애플 카메라 모듈 공정에 적용되는 신규 레이저 용접 장비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로봇, 방위산업,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으로 영역을 더 확장하고 매출처도 다각화에 나서서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장점들 위주로 봤는데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엑스비스를 검색을 하면요. 특정 신문사에서 뭔가 사이가 안 좋은가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기사만 연쇄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각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이게 정말로 청약하고 성과를 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이냐를 잘 따져보면 되겠더라고요. 1번 기사, 직원 떠나는 가족회사, 지배구조 리스크. 가족 중심으로 주주가 구성돼 있어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크다라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장기로 투자하실 거면 이 부분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공모주 입장에서 보자면요. 오히려 이로 인해서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고 유통 물량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2번 기사, 매출은 낮는데 받은 돈이 없다. 매출 채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외상이 많다는 뜻인 건데 이게 특정 대기업 고객 의존도, 현대차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게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라고 하면 못 받을 리스크는 낮고 로봇 관련해서 오히려 장점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 기사, PER로 부푼 원가, 세금 착시, 공모가 위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외상값이 쌓이고 있는데 대량 계약으로 원재료비는 낮춰가지고 실적만 미리 좋아 보이는 구조가 됐다. 그리고 법인세 수익으로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이다.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공모가를 높였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는지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거는 제가 뒤에서 추가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 기사 모두 공모가 고평가 논란 관련 내용이에요. 4번은 대표의 배우자가 상장 예비심사 신청 직전에 지분을 14,358원에 처분을 했다. 근데 산정된 공모가를 보면 몇 개월 만에 더 높아졌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배우자가 얼마에 팔았든지 간에 지금의 공모가가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메리트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실적 점검하겠습니다. 전방 산업이 2차 전지랑 전기차 쪽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제조사는 물론이고 현대차 그룹에 고르게 레이저 솔루션을 공급을 하면서 꾸준히 외형 성장을 이뤘다는 부분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 고무적이기는 한데, 얘기했듯이 면밀히 들여다보면 매출 채권, 외상값의 비중이 높고 외상값 회수 속도가 좀 매우 느리고 원재료 대량 매입으로 수익성은 좋아졌고 비싸게 사둔 원재료가 아직은 쌓여 있고 싸게 산 원재료는 투입이 되기도 전인데 실적을 미리 좋아 보이게 만들어놨다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기업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전방시장 위축에도 수주 잔고는 꾸준하다. 24년 대비해서 25년 11월까지의 수주 잔고가 이미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것들 저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코세스 MOT를 선정했는데 MOT는 자동화 장비 전문이라서 유사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모든 기업에서 다 겪는 이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년 3분기 연한산 기준 평균 PR은 27.60배를 계산했어요. 주당 평가가액 산출할 때는 25년 3분기 연한산 순이익 약 52억 원을 적용해서 15,014원을 산출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32.73%에서 23.40%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100원에서 11,500원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사업 유사성이 조금 더 큰 기업들하고 실적, 그리고 현 시점의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와 전기차 위주의 레이저 장비를 공급하는 한빛 레이저라는 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위주의 레이저 장비 업체 다원 넥스뷰를 같이 봤습니다. 24년 매출 규모와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엑스비스가 월등히 좋은데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비스는 시총 부담이나 가격 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봤고요. 25년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비교해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비스의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훨씬 높은 시총을 받는 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기관들은 어떻게 평가했을지 볼까요? 경쟁률 1124.21대 1, 2411개의 기관이나 참여했습니다. 참여 건수가 2400개 이상이면 최근 종목들 중에서도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참여도는 확실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참여 기간 모두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이 11,500원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확약도 굉장히 높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78.10%, 수량 기준 75.70%나 되거든요. 이 기간 분포도 보시면 단기로 다 쏠려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1개월 위주로 신청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 수요 예측에서 확약이 70%를 넘겼던 종목은 최근에도 손에 꼽히긴 하거든요. 알지노믹스, 에임드바이오, CMTX, 큐리오시스. 굉장히 기관들과 개인의 모두 큰 확신이셨던 종목에서만 나왔던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알지노믹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종적으로 확약이 90%를 넘었었어요. 알지노믹스는 83%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엑스비스도 잘 잡힌다면 90%대도 가능하겠고 낮아도 80% 이상은 묶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엑스비스는 종합적인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베리베리 좋음. 자,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1,5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265억 원, 시가총액은 약 1,073억 원의 사이즈로 작은 편에 속하는 공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23일에서 24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환불은 이틀 만에 되겠고요. 상장은 3월 9일 단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는 20주, 증거금 11만 5천 원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일 유통 물량 체크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33.05%에 해당하는 308만 4,347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풀릴 수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355억 원, 이미 가벼워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25.43%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높은 확약으로 인해 사이즈를 더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약 80에서 90%를 가정하고 최종 유통가능 금액을 계산해 봤는데요. 80% 기준일 때 196억 원, 90% 기준일 때 176억 원. 최종적으로 100억 원대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엑스비스도 수익률로는 상장일에 기대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주로 벤처금융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통해서 기존 주주 단가를 추정해 봤을 때 55원, 4,630원, 8,267원, 24년에 진행된 건 14,286원. 최근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공모가보다 꽤 높은 것도 어쩌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기존 주주의 단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닐 듯 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의 강점이 확실하다로 정리. 그러면 사실 공모가 밸류에이션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가 있죠. 수급에 의한 펌핑이 엄청나게 클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공모가 산정에 대한 딴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주가 계산 미리 해봤습니다. 26년 예상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얼마나 클지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26년 예상순이익은 84억 원 정도로 잡았고요. 비교 기업의 3분기 연환산 순이익과 2월 19일자의 시총 기준의 평균 퍼 30.52배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27,467원 계산되거든요. 공모가 11,500원보다는 139%나 높은 수준. 자, 그러면 얘는 현대차그룹의 로봇 액추에이터 레이저 공정 장비를 이미 수주했다는 것으로 끝난 것 같기는 하고요. 거기에다가 최종 유통 가능 금액 100억 원대 기대된다는 장점까지 더해졌고 가격 메리트 바로 앞에서 봤듯이 충분해 보였어요. 진짜 고민 없이 청약을 해도 되는 종목인데 지금 K뱅크 S팀과 청약 일정이 겹쳐 있어서 기대 수익을 비교해보고 자금을 나눠 들어가야 된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비교는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미래에셋에 57만 5천 주가 배정됐고 균등 물량은 28만 7,500주가 되겠고요.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에 해당하기 때문에 5만 6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는 3억 2,200만 원. 최소는 20주, 11만 5천 원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사실 공모 물량이 많진 않아서 균등은 무조건 추첨 한 주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청약 건수 45만 건 정도를 예상하고요. 이때 균등은 0.64주. 자, 증거금은 7.5조 원 정도를 잡아봤는데 이게 자금 분산될 것을 고려한 수준입니다. 단독으로 진행이 됐다면 경쟁률이 더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 규모는 작은데 청약 한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아무튼 7.5조 원 기준으로 비례 경쟁률은 4,537대 1입니다. 비례 한 주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 2,587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일을 정확히 파악해봐야겠습니다. 세 종목이 겹쳐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약 1억 원으로 17,000주 청약을 가정했을 때 기대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 4주를 받아서 배정 금액은 46,000원이 되고요. 기대 수익률 200% 기준 기대 수익은 92,000원, 250% 기준 11만 5천원. 파킹이나 마통이자 대비해서도 훨씬 나을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선택지들도 있으니까 기대 수익을 비교해서 내 자금을 어떤 종목에 더 비중을 둬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하게 1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K뱅크의 30% 기준의 기대 수익과 엑스비스의 300% 기준의 기대 수익이 비슷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상치 기준입니다. 예상 경쟁률이 생각보다 K뱅크가 훨씬 높고 엑스비스가 낮다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K뱅크는 아무래도 수익에 대한 확신이 별로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엑스비스 쪽으로 비중을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K뱅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K뱅크에 비중을 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S팀은 내일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가볍기는 한데 섹터 매력이 떨어지고 기본 청약 한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엑스비스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K뱅크 1일차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